여러분은 암 치료가 끝나고 5년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으면 모든 숙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세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6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도 잘 되었고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정기검진을 통과하셨죠. 드디어 완치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잔치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우리나라 2022년 국가 암 등록 통계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수치가 나옵니다. 암 진단을 받은 분들 5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암세포가 원래 발생한 곳을 벗어나 다른 장기로 퍼진 원격 전이 상태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수술로 암덩어리를 완전히 도려냈다고 믿었던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이 시간이 흐른 뒤에 재발이나 전이 소식을 듣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이 매번 비싼 돈을 들여 찍는 CT나 MRI 검사 결과가 깨끗하다고 해서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영상검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2mm에서 5mm보다 작은 암세포 덩어리는 기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넓은 들판에 떨어진 아주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불길은 잡았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미세한 불씨들이 혈액을 타고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이미 여행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설명할 때 저는 농사 짓는 땅과 씨앗에 비유하곤 합니다. 암세포라는 나쁜 씨앗은 아무데나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라기 딱 좋은 기름진 땅을 골라서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세포는 단단한 뼈를 좋아하고 대장암 세포는 간이라는 땅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씨앗과 토양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씨앗들은 우리 몸 어딘가에 숨어서 아주 조용히 잠을 잡니다.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이나 20년 동안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을 틈타 폭발적으로 싹을 틔웁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바로 이 점을 놓치셨던 겁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으니 이제는 암과 작별했다고 믿으셨던 거죠. 하지만 암은 5년이라는 숫자로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내 몸의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아주 끈질긴 녀석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암세포가 다시 기지개를 켜려고 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미세한 경고등을 미리 알아채자는 것입니다. 뇌나 뼈, 그리고 간과 폐로 암이 숨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CT보다 몇 달이나 빨리 이런 변화를 잡아내는 최첨단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지금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집중해서 끝까지 듣겠다는 다짐으로 댓글창에 집중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몸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폐와 정수기 역할을 하는 간에 암세포가 몰래 숨어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암세포는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아주 치밀하게
자기가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거든요. 가장 먼저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할 곳은 바로 폐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마른 기침이 2주 넘게 멈추지 않거나 계단을 오를 때 유독 숨이 가쁘다면 지체하지 말고 폐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래도 없고 열도 나지 않는데 자꾸 헛기침이 나온다면 이건 단순히 목이 건조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폐로 암이 잘 퍼지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혈액은 산소를 얻기 위해 반드시 폐를 거쳐야만 합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온몸을 돌고 다시 폐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때 혈액 속에 숨어있던 암세포들이 폐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에 걸리면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대장암, 그리고 신장암을 앓으셨던 분들은 암세포가 이 경로를 타고 폐로 이동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폐에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하면 폐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 사이에 물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흉수라고 부르는데 폐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박순자 어르신께서도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평소 다니던 동네 의원에서 기침약만 타서 드셨던 거죠. 하지만 이건 암세포가 보내는 아주 긴박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매일 거울을 보며 확인하셔야 할 곳은 바로 간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눈 흰자위가 평소보다 노랗게 변했거나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이 묵직하고 무언가 꽉 찬 느낌이 든다면 이건 간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맛이 뚝 떨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간 전이를 강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해독기관입니다. 위나 대장 같은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모든 영양분과 노폐물은 간 문맥이라는 커다란 혈관을 통해 가장 먼저 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장암이나 위암을 앓았던 분들은 암세포가 이 혈관을 고속도로처럼 타고 간으로 쉽게 흘러들어갑니다. 간에 암세포가 자리를 잡으면 간이 붓고 딱딱해지면서 주변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노폐물인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혈액 속에 쌓이면서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평소에 소화가 좀 안 되면 그저 소화제 하나를 먹고 넘기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암을 경험하셨던 분들에게 이런 증상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웬만큼 아파서는 티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증상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암세포가 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나중에서야 고백하시길 가끔 오른쪽 배가 뻐근했지만 그저 밭일을 많이 해서 근육이 뭉친 줄로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간과 폐가 보내는 이 사소한 신호들을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거울 앞으로 가서 여러분의 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최근 2주 동안 기침이 어땠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의사도 가족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을 살펴보셨다면
이제는 우리 몸의 기둥인 뼈와 지휘본부인 뇌가 보내는 긴급한 신호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특히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먼저 뼈로 암이 전이됐을 때 나타나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 만약 낮보다 밤에 더 심해지는 허리나 골반 통증이 있다면 이건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라 뼈 전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뼈가 욱신거리고 아파서 잠을 깨신다면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박순자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밤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저 예전에 다쳤던 자리가 도졌나 보다 하며 파스만 붙이고 견디셨죠. 하지만 일반적인 관절염이나 디스크는 많이 움직였을 때 아프고 쉬면 조금 나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암세포가 뼈로 숨어들었을 때 생기는 통증은 쉴 때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야간통이라고 부르는데 암세포가 우리 뼈를 조금씩 녹이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 밤새 우리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뼈로 가면 우리 몸의 기둥이 약해지면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병적 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그리고 폐암은 뼈로 가려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만약 엉덩이뼈나 척추의 특정 부위가 손가락으로 콕 짚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아프다면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뼈가 녹으면서 쏟아져 나온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말 주의하셔야 할 뇌전이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갑자기 분수처럼 구토가 쏟아진다면 이건 뇌가 보내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평소 앓던 편두통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하필 아침에 더 아플까요? 우리가 밤새 누워있으면 뇌 속의 압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뇌 속에 암세포 덩어리가 있으면 이 압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꽉 찬 풍선에 바람을 더 불어넣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뇌 전이가 시작되면 단순히 머리만 아픈 게 아닙니다. 평소 똑 부러지던 분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걷다가 한쪽으로 자꾸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온순하던 성격이 갑자기 불같이 예민해지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죠. 이건 암세포가 뇌의 특정 부위를 압박하면서 우리 몸의 운동이나 감정 조절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뇌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생기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서운 신호들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알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현대의학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를 선물했습니다. 바로 액체 생검이라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암세포는 죽으면서 자기들의 유전 정보가 담긴 DNA 조각을 혈액 속으로 흘려보냅니다. 액체 생검은 혈액 한 번의 체열로 이 아주 작은 조각들을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검사가 우리가 흔히 찍는 CT나 MRI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영상검사로는 최소 5mm 이상의 덩어리가 되어야 암을 발견할 수 있지만 액체 생검은 1mm도 안 되는 아주 미세한 상태일 때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영상검사에서 깨끗하다고 나온 환자들 중에서 액체 생검으로 재발을 미리 찾아낸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영상에 나타나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 골든타임을 미리 벌 수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기검진 때 보시는 종양 표지자 수치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A나 CA153 같은 수치들이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치의 변화 추이입니다.
지난번에는 1이었는데 이번에는 3이 되고 다음에는 5가 되는 식으로 수치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비록 정상 범위 아니라 할지라도 암세포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조금 높더라도 다음 검사에서 떨어지고 있다면 일시적인 염증의 가능성이 크니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다행히 이 수치의 변화를 꼼꼼히 체크한 덕분에 뼈전이를 아주 이른 시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며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귀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일상을 수호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말씀드립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지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실천하고 계신 방법인데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이라는 불청객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가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건강 수첩에 꼭 적어두어야 할 매일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는 아침머리 건강 체크입니다. 기상 직후에 머리가 무겁거나 멍한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있는지 1분만 가만히 느껴보세요. 만약 평소에 없던 두통이 아침마다 반복된다면 이건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는 2주 달력, 기침 체크입니다. 달력에 기침이 시작된 날을 표시해 보세요. 가래없는 마른 기침이 2주가 넘어가는데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한 목감기가 아닙니다. 폐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날짜를 기록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는 밤 통증 일기입니다. 잠들기 전이나 자다가 깼을 때 허리나 골반 혹은 특정 뼈 부위가 유독 쑤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낮에 활동할 때는 괜찮다가 밤에만 유독 아프다면 그 날짜와 부위를 꼭 적어두셨다가 병원에 갈 때 의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정기검진의 주기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수술 후 첫 2년은 재발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한 번씩은 꼭 병원에 가셔서 혈액검사와 종양 표지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년이 지나 5년까지는 6개월마다, 그리고 5년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1년에 한 번은 평생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정기검진을 빼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3가지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CT 검사에서 괜찮다고 나왔는데 왜 굳이 비싼 액체 생검까지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CT 검사는 돋보기로 우리 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서 큰 덩어리는 잘 찾아냅니다. 하지만 액체 생검은 고성능 현미경으로 혈액 속 아주 미세한 암 유전자 조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돋보기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앗까지 미리 발견해서 싹을 잘라버리자는 것이니 여유가 되신다면 함께 받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종양 표지자 수치가 정상인데 왜 암이 재발하느냐는 것입니다. 종양 표지자는 암세포가 내뿜는 단백질을 측정하는 것인데 모든 암세포가 이 단백질을 일정하게 내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치 하나만 보고 암이 있다 없다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라면 이건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
암세포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강력한 예보입니다. 그래서 수치 자체보다는 그 흐름을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노화로 인한 통증과 전이로 인한 통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생기는 통증은 낮에 밭일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처럼 움직일 때 더 아프고 쉬면 좀 낫습니다. 하지만 암 전이로 인한 통증은 쉬고 있을 때나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더 선명하게 아파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잘 가라앉지 않는다면 이건 일반적인 근육통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이제 이 체크리스트를 매일 쓰면서 자신의 몸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저 무섭기만 했던 암이었지만 이제는 내 몸의 신호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실천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와 답변들이 여러분의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좋은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지금 당장 실천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남긴 다른 어르신들의 실천을 서로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과 마주하며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던 순간은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를 들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대화가 저에게는 그 어떤 진료보다도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을 딱 세 가지만 다시 마음속에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T 검사 결과가 깨끗하다는 말이 우리 몸속의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세포는 언제든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으니 완치 판정 이후에도 평생 내 몸을 살피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암세포가 숨어든 장소마다 보내는 특유의 신호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구토가 나는 뇌의 신호. 그리고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뼈가 욱신거리는 뼈의 신호가 있습니다. 또한 눈이 노랗게 변하는 간의 신호와 2주 넘게 멈추지 않는 마른 기침이라는 폐의 신호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기술이 좋아져서 피 한 방울로 암 유전자를 찾아내는 액체 생검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CT 검사보다 몇 개월이나 빠르게 재발을 알려주니 정기 검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종양 표지자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수치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흐름을 읽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순자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어르신은 다행히 뼈 전이를 아주 이른 시기에 발견하신 덕분에 맞춤형 치료를 잘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통증 없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고 주말마다 손주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때 허리가 조금 아픈 걸 그냥 나이 탓이라며 무시했다면 지금 이 평범한 행복을 절대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병은 분명 무섭고 끈질긴 녀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정체를 정확히 알고 내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몸의 가장 유능한 주치의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병원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잘 관찰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건강 체크리스트를 매일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머리 상태를 살피고 매일 밤 내 뼈마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언제나 이 자리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암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고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셔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